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쁜 와중에도 잠시 짬을 내어 우리들의 세상에 사는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강습쌤의 뮤주얼 고주얼 시간입니다. 오늘은 북유럽에 사는 나그네 쥐 레밍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볼까 합니다. 레밍은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면 우두머리를 따라 맹목적으로 앞으로 달리다가 해안 절벽에서 떨어져서 죽는다고 합니다. 앞에 가는 쥐들이 절벽에서 떨어지고 있는데도 뒤따라오는 쥐들은 멈추지를 않습니다. 이처럼 특별한 목적 없이 맹목적으로 남을 따라하는 행동을 레밍 효과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어느 지역의 지방의원이 자신의 행위를 비난하는 지역 구민들을 향해 레밍 같은 존재라고 했다가 호되게 비난을 당한 일이 있습니다. 이 레밍의 행동을 통해 자유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자유란 말 그대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자유는 평등과 함께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들은 주어진 자유를 얼마나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자유로운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무한한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태어나는 것 자체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누구도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누군가의 자식이 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인간 이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탄생 이후에도 우리들의 선택은 그렇게 자유롭지 못합니다. 늘 선택의 갈림길에서 자유로운 선택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한정된 범위 내에서 자유가 주어질 뿐입니다. 옷 하나를 사더라도 당장 비용 때문에 선택의 제한을 받습니다. 자신이 가진 능력 이상으로 비싼 옷은 살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해서 자유로운 선택이 이루어질까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결국 선택하는 옷은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옷들 중에서 선택할 뿐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갖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결국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도 옷을 만드는 제조사에 의해서 제한당한다는 것입니다. 옷을 제조하는 사람이 모든 사람의 취향대로 옷을 만들어내지는 않으니까 우리의 선택은 그가 만든 옷에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나만의 옷을 만들어 입는 것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지만 모든 면에서 그렇게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국 자유로운 선택이라 하지만 한정된 범위 내에서 적당한 것을 고르는 행위일 뿐입니다. 인생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결혼도 따지고 보면은 나의 자유로운 선택이라 하기 힘듭니다. 우리는 관습적으로 결혼을 하는 것이지 왜 결혼이 필요한 것인지 이성적으로 따져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적당한 나이가 되면 아무런 비판 없이 사회가 원하는 삶의 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여 결혼을 할 뿐입니다. 결혼 대상을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좋아져서 배우자를 당사자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세상이 되었다고들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를 자유롭게 선택했습니까? 아무런 현실적 제약 없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결혼을 했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주어진 제한된 여건 속에서 한정된 선택을 했습니까?
여러 가지 제한된 조건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선택의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마치 옷 가게나 신발 가게에서 넉넉지 않은 주문의 사정 때문에 선택을 망설이다가 하는 수 없이 차선을 선택하는 것처럼 배우자를 선택하지는 않았습니까?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출마한 후보자 중에서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선거에서 후보자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선택하십니까? 아니면 한정된 선택지 속에서 선택을 강요당합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일견 자유로운 선택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들이 지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일상생활은 자유로운 생활이 아니라 구속된 삶이라고 해야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 제도입니다. 우리는 태어남과 동시에 사회로부터 보호를 받는 대신에 사회의 제도와 규범을 따르도록 교육받습니다. 이러한 제도와 규범이 합리적인가 여부를 따질 여유도 주지 않은 채 무조건 수용을 강요당합니다. 마치 자연 상태에 있던 닭들이 닭장에 갇혀 길들여지듯이 말입니다. 한번 길들여진 닭들은 제한된 닭장에서 누리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인 양 착각하여 빗장이 풀려도 날아갈 생각조차 못합니다. 우리들도 사회에 적응을 하면서 많은 자유를 상실합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원초적 고민은 한 번도 해보지 않고 오직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하루 세 끼 식사를 하고 밤이 되면 자야 하고 누군가가 만들어낸 물건들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하고 때가 되면 결혼하고 시간이 지나면 자식이 생깁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들에게 주어진 원초적 자유는 망각한 채 스스로 구속으로 빠져듭니다. 이제는 자유보다는 사회가 원하거나 남들이 하는 것들을 따라하는 것이 마음 편하게 느껴집니다. 진정한 자유가 두려워 프롬이 말한 자유로부터의 도피가 진행됩니다. 우리들은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나지만 세상을 살면서 사회의 제도나 관습에 의해 구속당하면서 살아갑니다. 현상에 대한 비판적 수용이 아니라 제도나 관습이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그러니까 무조건 따라갑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은 우두머리 쥐를 따르는 레밍의 무리와 하등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에도 항상 비판하고 따져보는 이성적 판단이 요구됩니다. 자신의 이성적 판단보다는 귀를 통해 들은 소문을 더 신봉하는 자세는 버려야 합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들에 대해 제도나 관습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함으로써 우리들은 이성적 존재로 깨어날 수가 있고 모든 사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레밍과 같은 존재로 가득 찬 세상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이해하고 비판적 사고를 가진 깨어있는 개인들이 공동체의 일을 결정할 때 진정한 민주사회는 도래할 것입니다. 주어진 여건 속에서 마지못해 차선이나 차악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길들여진 닭이 되기 이전에 우리는 창공을 날며 자유를 만끽하던 새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길들이신 닭은 다시는 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의 이성과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인생을 살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욱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습쌤의 뮤추얼 고추얼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